여러분, 지난주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40년 지기 두 분이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계시더군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말입니다. 한 분이 화장실 가시니까 다른 분이 자리를 피하고, 다른 분이 돌아오시니까 또 한 분이 나가시고, 마치 서로를 피하는 것처럼요. 나중에 알고 보니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하던 사이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남남이 됐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싸운 것도 아니고 돈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한 분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올해로 64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확실히 보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한번 잘못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 조심하셔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겠습니까?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는 진짜 필요한 인생 조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0년 친구 이야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분 중 한 분을 박 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사장은 평생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죠. 주말도 없이 명절도 반납하고 40년을 버텼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려고 자기 월급은 몇 달씩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62세 되던 해, 그 공장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보상금으로 6억 5천을 받았습니다. 박 사장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통장을 몇 번이고 다시 봤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공장 부지 팔아서 6억 넘게 받았어요. 이제 노후 걱정 없겠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대단하다. 고생 끝에 복이 왔다. 한턱 내라.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동창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투자처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즘 오피스텔 분양권 투자가 대박이에요. 저도 1년 만에 2배 벌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박 사장은 솔깃했습니다. 6억을 12억으로 만들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그 동창이 말하길 투자는 간단하답니다. 분양권만 사두면 준공 후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다고. 리스크도 거의 없고 본인도 이미 3번이나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 동창을 만났습니다. 사무실도 그럴싸했고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미 투자한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박 사장은 3억을 투자했습니다. 일단 3억만 넣고 수익이 나면 더 투자하기로 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수익이 났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월 수익률 1%, 연 12%. 박 사장은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이렇게 하면 노후 걱정 없겠구나. 그래서 2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총 5억입니다. 6억 5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2개월 뒤, 그 동창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비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한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나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처음 한 달 수익은 다른 사람들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거였고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박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고 소송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찾을 가망이 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지금 69세입니다.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동창회에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사기당한 게 너무 창피하고 자기가 돈 자랑했던 게 부끄럽다고 합니다. 한비자라는 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재물을 드러내는 자는 도둑을 부르고 미인을 드러내는 자는 음란함을 부른다.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돈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사기꾼들이 달려듭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돈 자랑을 할까? 누가 방심할까? 그리고 기회를 노립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얘기입니다. 이 사장이라는 분은 공무원으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부정 한 번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8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모아둔 돈 합쳐서 총 4억 정도를 만들었죠. 평생 알뜰하게 살아서 모은 돈입니다. 그 얘기를 친척 모임에서 자랑했습니다. 이젠 노후 걱정 없다. 4억 모았다. 사실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도감에 한 말이었죠. 그랬더니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조카는 30대 중반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창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삼촌, 저 카페 창업하려고 하는데 1억 5천만 원만 투자해 주세요. 요즘 카페 장사가 잘 된대요. 제가 1년 동안 준비했고 좋은 자리도 알아봤어요. 3년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계약서도 쓸게요. 이 사장은 고민했습니다. 조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계약서도 쓴다고 하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형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조카를 믿으니까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결국 1억 5천을 주었습니다. 조카는 정말 고맙다며 꼭 성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조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했거든요. 손님도 많고 매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조카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해도 바빠서 못 받는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일이 있다고 피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사장이 직접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1년 반쯤 지나서 조카를 만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카페는 8개월 만에 망했답니다. 자리가 안 좋았고 경쟁도 심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1억 5천은 이미 다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인건비, 재료비로 다 썼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따졌습니다. 왜 진작만 안 했냐고, 계약서는 뭐였냐고. 조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답니다. 지금 조카는 다시 취업해서 월급 받고 있는데 월급으로는 갚을 엄두가 안 난답니다. 이 사장은 형님한테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믿으라고 했던 형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형님도 미안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안 봅니다. 이 사장 가족과 조카 가족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형님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까지 잃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질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59세 때 일입니다. 퇴직금에 모아둔 돈 합쳐서 7천만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별로 큰 돈은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큰 돈이었죠.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어. 처음엔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축하한다. 고생했다.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야, 부자 왔네 하면서 놀리는 겁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되더라고요. 술값은 당연히 제가 내야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돈 좀 생겼다고 명품 입고 다니네. 사실 그 옷은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눈에는 다 비싸 보였던 거죠. 또 한 번은 제가 커피값 3천 원을 안 냈다고 뒤에서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 있으면서 커피값도 안 내더라. 이런 식으로요. 한 친구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는 거 보기 싫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걸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6개월쯤 지나자 모임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서 제가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20년 넘게 만나던 모임을 끊었습니다. 돈 자랑 한 번 잘못해서 친구들을 다 잃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생겨도 절대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구체적인 금액은 금물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만 하세요. 그냥 먹고 살만해. 별일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캐묻는 사람이 있으면 화제를 돌리세요. 그나저나 형은 요즘 어때? 이렇게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돌려받을 생각 말고 주세요. 이건 선물이야 라고 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관계가 안 망가집니다. 빌려준다고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정은 끝입니다. 두 번째, 자식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 자랑만큼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없거든요. 작년에 제가 목격한 일입니다. 동네 목욕탕 탈의실에서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딸이 변호사야. 로펌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1억 넘어. 이번에 대형 사건 맡아서 성공했대. 정말 자랑스러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옆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아들이 사법고시 3번 떨어지고 지금 알바로 생계를 잇고 있었답니다. 30대 중반인데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부모 속만 태우고 있었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부모님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의 자식 자랑을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분은 그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집에 가서도 한동안 밥을 못 드셨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성공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2000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진리입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제 친구 최 사장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사장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서울대 의대요. 너무 기쁜 나머지 최 사장은 동창회에 나가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애가 서울대 의대 붙었어. 심지어 동네 슈퍼 아줌마한테도 자랑했습니다. 약국에서도 은행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는 아들이 5수째 재수 중이었습니다. 매년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와서 정신과 치료받고 있었죠.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최 사장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 우리 아들은 안 될까? 우리 아들도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모임에 안 나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최 사장도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받지 않더랍니다. 30년 우정이 자식 자랑 한 번에 끝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식한테 미치는 영향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가
자기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 조카가 좋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일입니다. 형님이 온 친척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네이버 들어갔어. 심지어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말하고 다녔답니다.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꼭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조카가 형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회사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저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놀림받아요. 요즘은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아버지가 동네에서 자랑하면 그게 누구 귀에 들어가고 또 누구한테 전해지고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제 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승진을 했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과장 됐어. 그것도 30대 초반의 과장 승진이야.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동네 아줌마가 우리 회사 사람 아는데 그분한테 전해 들었대요. 회사에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자식한테는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러니 자식 얘기는 자식한테만 하세요. 내가 자랑스럽다, 잘했다.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게 100번 낫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물어볼 때만 짧게 대답하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더 물어보면 화제를 돌리세요. 그보다 형 아들은 요즘 어때? 이렇게요. 세 번째,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70 넘었는데도 약 하나를 안 먹어. 나는 병원 근처도 안 가.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제 선배 얘기입니다. 그분은 72세까지 정말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시고, 약도 하나를 안 드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건강검진 통지서가 와도 버리셨답니다. 모임만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체질이 좋아서 아플 일이 없어. 건강검진도 안 받으셨습니다. 뭐 하러 받아? 나는 안 아픈데. 돈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시다가 73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답니다. 부인이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고혈압을 10년 넘게 방치하셨네요. 혈압이 200이 넘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증상도 있었을 텐데 그냥 참으셨나 봅니다. 정기 검진만 받으셨어도 예방할 수 있었는데 약도 먹고 관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그분은 반신불수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십니다. 말도 제대로 못 하십니다. 건강을 과신한 대가였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교만하면 병들었을 때 후회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건강 자랑의 또 다른 문제는 아픈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당뇨병을 20년째 앓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십니다. 혈당 관리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평생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제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뭐든지 잘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가. 어제도 삼겹살에 소주 마셨는데 끄떡없어. 그날 저녁 그분이 다른 친구한테 전화했답니다. 오늘 상처받았어. 나도 건강하고 싶지. 나도 삼겹살 먹고 싶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신경한 말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또 다른 친구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손가락 관절이 다 붓고 아파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 하십니다.
단추도 잠그기 힘들고 문 손잡이 돌리기도 힘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물러야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관절이 튼튼해서 계단도 뛰어 올라가. 요즘도 등산 가면 젊은 사람들보다 빨라. 그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하셨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많이 우셨다고요. 나도 계단 올라가고 싶다. 나도 뛰어다니고 싶다. 왜 나만 이럴까? 이렇게 혼자 울었답니다. 제 말 한마디가 그분한테 그렇게 큰 상처가 됐던 겁니다. 그분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말이 마치 너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 건강해도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 자랑 대신 건강관리법을 나누세요. 저는 매일 30분씩 걸어요. 저는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말하면 자랑처럼 안 들리고 정보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 받으세요. 제 선배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네 번째, 과거 무용담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들 있으시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사는 자는 현재를 잃고 미래도 잃는다. 정말 명언입니다. 과거에 갇혀 사는 건 현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항상 과거 얘기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40대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어. 그때는 내가 업계 1등이었지. 직원이 50명이었어. 회사 이름만 대면 다들 알았어. 그런데 지금 그분은 어떻습니까? 70세가 넘어서 말입니다. 그 얘기하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안쓰럽게 바라봅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건 곧 어둠이 온다는 증거다. 과거가 아름다울수록 현재가 더 어둡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작년 추석 때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어. 30대의 팀장, 40대의 부장, 50대의 임원.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한 번은 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셨지. 그때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알아? 한 20분 정도 떠들었을 겁니다. 신이 나서 자꾸 얘기가 나왔거든요. 손주들도 앉아 있고 딸 사위도 있고 다들 듣고 있으니까 더 신이 났습니다. 며칠 뒤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손주들이 할아버지 얘기 지루하다고 하던데요. 자기 자랑만 하신다고요. 아이들이 중간에 졸았대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대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신나서 한 얘기가 아이들한테는 재미없는 옛날 얘기였던 거죠. 게다가 과거 자랑은 대화를 막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즘 회사 얘기를 하면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하면서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과거로 돌리니까 답답한 거죠. 한 번은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그때는 이랬어. 손주는 그냥 입을 다물더군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딸한테 들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는 자기 얘기만 하신다고 다시는 얘기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과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자랑이 아니라 교훈을 나누세요. 저는 50대 때 투자 실패로 3억을 날렸어요.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거니까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손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컴퓨터도 없었어. 전화도 다이얼 돌려서 걸었지. 텔레비전도 흑백이었고, 그때는 다들 가난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잘 살았어. 손주들이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그건 박물관에서 봤어요. 역사책에도 나와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과거가 손주들한테는 그냥 박물관 전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 얘기를 최대한 안 합니다. 하게 되더라도 교훈만 짧게 말하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얘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5번째, 인맥 자랑입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안다. 이런 말들 있으시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을 빛내려는 자는 결국 어둠 속에 남는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인맥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2년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한 사업가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그분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여러 회사를 운영하시고 단체 회장도 몇 개 맡고 계셨습니다.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골프도 쳤습니다. 그분이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죠.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자랑했습니다. 나는 아무개 사장이랑 친해. 골프도 같이 쳐. 그분이 나한테 조언도 많이 해줘. 나보고 사업 같이 하자고도 하더라. 친구들이 오 대단한데? 하더군요. 제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오 사장이랑 저녁 먹었어. 나한테 중요한 일 부탁하더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죠.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법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분이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냈으니까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이 좀 곤란한 일이 있어서요. 그분은 제 사정을 아시니까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일에 개입하기는 좀.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분한테 저는 그냥 몇 번 만난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구나. 더 부끄러운 건 제가 그분 이름을 내세우며 자랑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자기를 이용해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요. 제 후배 중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항상 시의원을 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꼭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오 시의원이랑 친해. 중학교 동창이야. 지난번에도 같이 술 먹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후배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시의원 아는 사람. 그게 그 후배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 후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시의원 아는 사람. 그게 전부였죠. 나중에 그 시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아무도 그 후배를 찾지 않았습니다. 인맥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은 그 인맥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큰 수술을 받고 2개월 입원했을 때입니다. 척추 수술이었는데 회복이 더디더군요.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잤습니다. 제가 자랑하던 인맥들은 아무도 안 찾아왔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어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 내가 자랑하던 그 사람들은 제가 아픈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았어도 관심 없었을 거예요. 대신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인사 나누던 슈퍼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문안 오셔서 과일 사다 주시고, 제가 밥 못 먹는다니까 죽도 끓여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는 아저씨도 오셨습니다. 평소에 계단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나누던 분인데, 병문안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으셔야죠.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라는 걸요. 유명한 사람 100명 아는 것보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이웃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 그러니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하세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면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자식, 건강, 과거, 인맥. 이 5가지는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자랑하는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돈을 자랑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친구를 잃습니다. 박 사장처럼 6억을 받았다가 5억을 날릴 수도 있고, 이 사장처럼 1억 5천 때문에 가족과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상처받고 자식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최 사장처럼 30년 우정을 잃을 수도 있고, 조카처럼 회사에서 놀림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면 아픈 사람이 괴로워하고 자신은 교만해집니다. 제 선배처럼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고, 제 친구들처럼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면 현재가 더 초라해집니다. 손주들한테 지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면 정작 필요할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겪은 것처럼 시의원 아는 사람으로만 불릴 수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말이 적고 실패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조용합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존경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자기 얘기는 최소한으로 하고 상대방 얘기에 귀 기울입니다. 칭찬은 아끼지 않지만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조용히 돕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말을 아끼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말입니다. 저도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제 얘기보다 그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습니다. 누가 어려운 상황이면 조용히 도와줍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진짜 친구들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자식들도 더 편하게 대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니까 질투도 없고 자랑하지 않으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면 외롭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허무합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을 자랑 때문에 잃지 마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자랑했다가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랑을 참아서 오히려 좋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지혜를 알게 된다면 그만큼 후회하는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게 되고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 대부분의 경우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빛나는 인생의 지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